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니스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트럼프 쪽으로 좀 길어진다 그러면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제 묶어갖고 테마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좋은 테마주로. 네, 투자박사에서 지난해 매그니피센트 7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잘 진단을 해드렸고 올해 또 그 매그니피센트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 잘 달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메타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메타가 아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에 대한 주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또 메타를 가지고 또 유명하신 또 대선 후보 계시잖아요. 트럼프 형님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셔서 관련돼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에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대표가 네. 지난해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전망, 종목도 분석해 주실 때 아주 잘 맞춘 것도 있고 조금 미흡한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또 솔직히 또 이 어나운싱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커밍아웃도 해야 돼. 그래서 그 엔비디아 뭐 그 종목,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아주 잘 맞춰가지고 주변에서 제 주위에서도 저 이완수 박사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투자 좀 해서 좀 보셨나요? 그래서 하여튼 종목별로 잘 설명을 해줬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 반면 자 메타는 조금 우리가 약간 미스한 게 약간 네거티브하게 저도 봤어요. 네, 메타 좀 이제 이탈할 거. 반성해야죠. 근데 메타가 올해 지금 막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미스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후행으로라도 잘 분석을 하면 되니까. 작년 12월 달 말에 저희가 매그니피센트 7, M7 해줄 때 저희가 메타는 조금 약간 네거티브였는데 저희가 또 이제 1월, 2월 달에 한 2월 달 정도에 잠깐 저희가 메타 언급하면서 좀 애가 바뀌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메타가 왜 달라졌는지. 일단은 올해 이제 1월 말쯤에 2023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겠습니까? 우리 저커버거가 비슷한 일론 머스크가 도와줬죠.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아랍 쪽 발언 이스라엘을 좀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광고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광고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페이스북은 이쪽으로 갔어요. 유대인인 저커버거가 그렇죠. 오너로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메타가 좀 실적도 좋아졌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이제 하반기죠. 작년 동안에 일단은 사람들을 좀 많이 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조조정. 그렇죠, 구조조정을 했죠. 비용 절감했다. 그렇죠. 뭐 그동안 메타버스 쪽으로 집중하다가 장사가 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사람들 좀 많이 잘라갖고 작년 11월 달만 해도 한 직원의 13%를 해고를 했어요. 11,000명. 비용을 좀 많이 아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바뀌셔갖고 비즈니스 모델이 작년 거의 한 10월, 11월 달부터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계속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챗 GTP를 개발하겠다. 작년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라마죠. 라마 3가 나왔어요. 벌써 올해 같은 게 3가 작년 라마 2가 나왔죠. 그래서 생성형 챗 GPT 쪽도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메타가 기존에는 계속 가상현실 그리고 그 이전엔 또 좀 안 좋은 짓을 했잖아요. 뭐 코인 만든다고 뭐 리브라 만든다고 하다가 또 욕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삐딱성을 타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좀 많이 비중을 좀 줄이고 그 여력을 갖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챗 GTP 쪽 그 다음에 게임 쪽 있잖아요. 게임까지 그 가상현실하고 이쪽 그 메타버스 쪽하고 연결해갖고 이쪽 비즈니스를 제대로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정상 궤도에 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월 달에 계속 메타도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서 지금 올라온 거죠.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쭉쭉쭉쭉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커버거가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CEO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남보다는 혁신적으로 또 안 하는 거를 빠르게 이렇게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전환하는 것도 있어요. 빠른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작년 하반기까지 기대감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대감이 생기니까 주식은 그걸 엄청 빠르게 반영을 한 거죠. 대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빨라. 왜냐하면 벌써 인원 감축을
11,000명이나 한다는 게 이게 웬만한 아니 그 간이 부었다고 하면 안 되지. 주짓수 또 이렇게 무예도 능하다면서. 그래서 그런지 사업적인 것도 남들 안 하는 거 빨리 치게 나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빠르게 전환시키는 그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론 머스크하고 한판 붙는 게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둘이서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자, 그래서 어쨌든 저커버그가 이제 오너로 있는 메타의 그 주가 상승은 이유가 있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으로 일단 포트폴리오 중에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금방 이제 머스크는 일단 뒤로 빼고 우리 트럼프 대선 지금 뭐 강력한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틱톡을 뭐 미국에서 금지시키면은 메타가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메타에 대한 거를 또 공개 저격을 해가지고. 그 오히려 막 주가를 낮추려고 트럼프가 일부러 막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이런 식의 플레이가 먹히나요, 이게? 먹히니까 지겠죠. 왜냐면 사실 일론 머스크라든지 일론 머스크도 일단 한번 트럼프가 저격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커버그인데. 둘 다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 중년층들한테는 이게 다 먹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뭐랄까, 좀 연세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보수적이고, 약간 우 쪽으로 좀 많이 가신 분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이렇게 막 숲속에 혼자 살아야 돼, 막 이런 컨셉은 또 싫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표를 더 공고히 하려는 느낌이고요. 예를 들면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쇼츠를 갖고 있는 유튜브가 더 사실 구글 쪽이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수혜가 더 크죠. 그럼 구글을 공략해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뭐 이제 주가 투자 전략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계속 틱톡을 금지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틱톡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되지만, 진짜 틱톡이 만약에 뭐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구글, 알파벳 이쪽에 투자 그 매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더 커지죠, 그쪽이. 요즘 또 잠잠히 있는데 구글이 잠잠히 있으니까 영원히 구글이 잠잠히 있을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SNS죠, 그다음에 게임, 메타버스를 통해서 사실 전 세계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유대를 구성해 주는데 이것을 공공의 적이라고 해버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하고 그 다음에 중년층까지죠. 여기까지 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메타하고 트위터, 그러니까 X, 그렇죠, X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고, 이걸 자꾸 공격을 하는 셈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향하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인 가치나 시장을 분석해 볼 때는 맞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뒤를 안 맞는데, 일단 감정적으로 사람이 나오니까 투자가들이.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전에도 이제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 전에도 이제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 SNS 계정들을 신랄히 그때 비판했어요. 가장 많이 쓴 단어가 페이크 뉴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뭐 가짜 뉴스. 그 단어가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트럼프가 그 이전에 대선 트럼프가 쓴 용어들이 그렇죠. 보편적인 용어가 되거든요. 뭐 다 무조건 안 되면 페이크 뉴스라고 하니까 본인한테 안 좋으면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이제 끝나고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구글들을 되게 압박을 많이 했었죠. 그 뉴스의 원산지가 어디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이제 X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위터가 이쪽 이제 트위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결국 만약에 하고 나서는 또 어떤 방식이든 제재가 하지 않겠느냐. 그건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뭐 시장이라는 거는 경제라는 거는 또 정치 리스크가 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시장만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메타하고 X는 조금 이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틱톡이 이제 뭐 금지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수혜는 사실 뭐 메타도 수혜를 보겠고 뭐 트위터, X도 수혜를 보겠지만 제일 큰 수혜는 구글 쪽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만약에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틱톡을 금지 안 시키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공공재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메타는.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재임식에 틱톡을 금지시키려고 하니까 그럼 본인은 틱톡을 금지 안 시키고 자기는 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렇잖아요. 이제 바이든하고 결을 본인은 다르게 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걸리는 거는 네. 틱톡은 이제 중국 그렇죠. 건데 네. 바이든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런 거고. 트럼프는 중국을 살리겠다는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바이든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 논리는 그렇게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지금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 카카오라든지 네. 저희가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포털이나 네. SNS 쪽 네. 비즈니스는 네. 자꾸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 단순하게 분석하기가 쉬운데 네. 이게 그러니까 여론이 여기서 움직여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 페이크 뉴스가 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사회성으로 움직이는 비즈니스 이게 툴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가만 냅두질 않은 날이 이 정치권에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크게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즈니스는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매출도 괜찮고 뭐 다 좋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지금 본인들이 다 파악해 갖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올해 계속 대선 과정이 쭉 지나면서 트럼프 쪽으로 좀 길어진다 그러면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제 우리 계신 그분 X까지 이렇게 해갖고 묶어갖고 미국 지적. SNS 비즈니스의 테마주가 형성이 될 테마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좋은 테마주로. 대선 트럼프 테마주가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부정적 테마주.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트럼프가 그렇죠. 급부상할 경우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SNS에서 이런 것을 독려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반대니까 자기는 이런 페이크 뉴스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SNS 채널로부터 페이크 뉴스로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데를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네. 내 말을 따르라. 그게 페이크인지 아닌데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은. 근데 어쨌든 네. 대립각에 서 있는 그 메타를 딱히 지목해가지고 또 막 하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메타에 대한 거는 이제 사업적인 거, 네. 이제 그 기업 실적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되겠지만 네. 원하든 원치 않든 그쵸. 약간 미국 대선 정치 정치 테마주화 리스크는-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염두에 두고 네. 봐야 될 거예요. 리스크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상대적 수혜는 구글이 더 볼 것 같은데. 제가 우리가 볼 때는. 그쵸,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메타 본연의 이제 기업 그 행보로 다시 집중을 해서 보면요. 주커버가 역시 젊어서 그런지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한국에 왔다 갔잖아요. 그쵸. 네. 와서 이제 삼성도 만나고 LG도 네, 만나고. 네. 그래서 뭔가 메타 차원에서 네. 한국의 또 대기업들과 네. 어떤 협력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도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언급했듯이 뭐 당연하지 않겠느냐. 삼성, LG 뭐 수장 만나는 게 이미 오픈 AI의 이제 샘 올트먼도 왔다 갔고요. 다른 것보다 이미 지금 메타도 지금 비즈니스를 데이터 센터 구축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생성형 챗 GPT에 진출한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이미 작년 한 10월, 9월 달이죠. 라마2가 나왔고 이제 약간 이제 심플한 모델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라마3가 출시가 됐어요. 물론 자기들 말로는 이제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제미나이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죠. 사실 모르고 아직까지는 이제 구글의 바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는 사실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메타 입장에서는 지금 본다면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라든지 뭐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이미 엔비디아는 충분히 공급처, 수요처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공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눈이 보이는 게 대만하고 한국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메타 쪽도 당연히 자기들 해야 될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왔기 때문에 뭐 한국에 대한 뭐 선호도 이런 거보다는 전략적 판단, 전략적 판단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빨리 이쪽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은 메타 입장에서 이제 다시 빅테크에 또 합류해갖고 자기들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요. 좋아요, 구독. 자, 구도로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안정적 협력과 공급처로는 이제 대만과 네. 뭐 한국
네. 일본까지 뭐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네. 대만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캐파가 거의 찼다고 보고 네. 일본도 뭐 만만치는 않고 그렇죠. 네. 가격적인 건도 꼭 여기는 또 약간 높은 상황이고 높죠. 그렇게 따지면은 한국에 한국. 이제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삼성과 LG가 이제 캐파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미 관계는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네. 모든 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저커버그는 이제 네.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익 차원에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좋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커버가 과거 이제 약간 쉽게 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이해 못하는 짓을 좀 몇 번 했어요. 그렇죠. 네. 뭐 코인 만든다고 하다가 네. 청문회 불려가서 네. 돼지게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딴 쪽은 다 AI 쪽으로 가는데 혼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간다고 네. 하다가 좀 욕도 먹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방향-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네. 아 얘가 제대로 지금 자기 비즈니스를 네. 방향을 잡고 가고 있구나.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이런 행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 또 한국 경제 차원에서는 저커버가 잘 행보를 해가지고 네. 한국 삼성, LG와 또 협력 체제도 구축해서 또 우리한테도 좋은 모멘텀이 되면 그렇죠. 좋을 네. 것 같고 저커버도 메타도 이제 성장하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형님만 조금 대선에서 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렇죠. 네, 좀 그런 페이크 뉴스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이 기업인들을 자꾸 이렇게 대하지 말고 네. 비즈니스는 본인도 비즈니스맨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아닌 거죠. 상대방을 비즈니스는 깔아뭉개야 그래야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최상단에 있는 비즈니스맨이어가지고 네. 하여튼 승부사적 기질이 너무 강하신 분이지 하여튼 대선에 지금 유력한 주자로 나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다른 쪽 포털 쪽에 이제 그 SNS 기업 쪽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정치적 변수로 보시면서 메타의 경우 본연의 비즈니스 또 실적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올해 굉장히 유망하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에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박사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